유행하는 대중음악이나 대중문화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박진영 대표는 K-팝을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팝 세계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분들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미리 보여드렸는데 박진영 씨가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 자리가 거의 장관급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가수로 데뷔해서 수많은 K-팝 스타들을 배출해낸 박진영 씨가 대통령 직속 기구죠.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인데요. 지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럴 때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등등 대중문화 확산에 필요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고요. 예. 박진영 씨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서 이제 문화교류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정부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공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공직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박진영 씨가 이걸 수락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입장문을 보더라도 얼마나 좀 부담스러웠는지가 좀 느껴집니다. 정부 일을 맡는다라는 것이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 굉장히 부담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누구보다 현장에서 오래 일해왔던 사람이고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내 역할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전했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K-팝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것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K-팝이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우리 문화를 잘 알릴 수 있도록 본인이 기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뭐 실제로도 박진영 씨가 수많은 아이돌 스타로 만든 프로듀서였고 그 전에는 아주 유명한 가수였고요. 맞습니다. 어떤 노래로 박진영 씨를 기억하느냐는 세대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박진영 씨 노래를 한 곡도 모르는 사람은 적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진영 씨는 94년도에 날 떠나지 마라는 곡을 들고 솔로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스타일로 90년대 가요계에 새 바람을 불러왔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예. 이후에도 허니라든지 그녀는 예뻤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배출을 했고요. 노래와 춤 다 되는 남자 솔로 가수로 굉장히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대형 소속사의 수장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가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예. 지난해에도 신곡을 발표했고요. 또 연말에는 데뷔 30주년 콘서트를 열기도 했더라고요. 스스로를 영원한 딴따라라고 부르는 박진영 씨는 계속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도 굉장히 혹독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예. 평소에 환갑의 댄스 가수로 은퇴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발표해왔는데 그게 벌써 6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김유진 아나운서 박진영 씨 노래는 알죠. 알죠. 또 그중에서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픔으로 남은 명곡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날 떠나지 마라는 곡을 제가 사내 가요제에서 동기들이랑 불렀거든요. 근데 참가상 받았습니다. 당시에 서정빈 변호사님, 박진영 씨가 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느냐. 의상이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박진영 씨 하면 아직도 한 번씩 회자되는 그 의상이 바로 비닐 바지입니다. 비닐 바지. 이게 이제 데뷔곡 그 날 떠나지 마를 부르던 당시에 입었던 옷이고 그게 1994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의 의상입니다. 뭐 당시에도 파격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지금 보더라도 현 시대에서도 아직까지는 파격적인 시대를 많이 선도하고 있는 그런 의상으로 보이는데 뭐 최근에 또 비슷한 의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워터밤 행사에서 비닐 바지를 입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오히려 더 점잖아진 그런 비닐 바지를 입고 또 행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왜 비닐 바지를 입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진영 씨가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방송 무대로 올라가는 것이
안 되는 규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런 점이 이제 많이 화가 났었고 예. 그래서 일부러 비닐옷을 준비를 해왔고 또 무대 리허설에서는 입지 않고 생방송에 즉흥적으로 입고 출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또 그 뒤에는 당분간 방송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예. 이때 뭐 너무 과하다, 너무 선정적이다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보가 뭐 어느덧 이제 시대의 그런 아이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 또 상당히 앞서 나가는 그런 행보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참 여러모로 파격적인 가수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프로듀서로 변신을 하면서 뭐 대형 엔터테인먼트를 차릴 정도로 뭐 탄탄대로였어요. 그렇죠.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이제 성장을 시켰습니다. 뭐 G.O.D부터 B, 원더걸스, 2PM, 트와이스를 배출해낸 프로듀서다, 성공한 프로듀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내가 미국에서 꼭 가수를 한번 무대에 올려보고 싶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원더걸스와 함께 또 미국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 이 노바디라는 곡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케이팝 문화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지만 이때는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또 한국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케이팝 문화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희망을 그때 좀 맛봤다라는 또 의견도 많습니다. 예. 근데 서변호사님, 이 박진영 씨가 정부 일을 맡은 적이 과거 자료를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씨가 꽤 오래 전부터 이런 대중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나란 일도 사실 맡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008년 1월경에 박진영 씨가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몇 가지 생각을 이제 밝힙니다. 그러면서 3가지 규제만 풀어주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계의 그런 표현의 자유 규제라든가 콘텐츠 수출 규제 또 저작권 관련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것들 잘 만들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가수를 키우고 또 외국 드라마를 잘 만들어서 이것도 팔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현재 이제 K 문화들이 흘러가고 있는 또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네요. 먼저 이미 생각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당시 이제 중장기 국가 비전을 기획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업위원회가 설립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박진영 씨가 또 민간 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저희가 장관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과거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실제 장관 된 경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이창동 감독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창동 감독은 대표작으로 뭐 초록물고기나 박하사탕, 또 오아시스란 작품은 특히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이창동 감독이 2003년도에 이 장관으로 취임해서 1년 4개월간 문화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당시 화제가 됐던 게 취임 첫날에 운전기사 없이 직접 자신의 차를 몰고 출근하는 모습이 그렇죠, 화제가 기억나네요.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배우분들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장관을 지냈고 또 2번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던 배우 유인촌 씨 이야기를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을 것 예. 같아요. 유인촌 씨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드라마 이 전원일기로 정말 국민 배우 반열에 올랐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명박 정부 또 이 윤석열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을 하게 되면서 역대 최장기간 재임한 문체부 장관이란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서편제 주연 배우로 유명한 김명곤 씨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여러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최근까지도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